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놀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하라는 지시인데요. 그런데 정부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아파트를 몇 채씩 소유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그런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건 애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오후에 긴급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부동산 대책 마련을 지시를 하고 뭐 몇 가지 또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까요? 요새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는데 자극을 받은 거예요. 40%대로 떨어졌던데 그건 뭐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 뭐 임기가 다 돼가는데 계속 무슨 60%, 70% 올라갈 수는 없는데 문제는 여하튼 정부에서 집값 입만 열면 올라가. 예.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이 건드리면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 그 손 있잖아요. 미다스 손. 근데 저 양반은 입이 미다스 입이야. 입만 더 뗐다 하면 집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저 집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경우가 문 대통령 덕을 많이 봤다고 봐야죠. 예?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집값을 자꾸 올려주니까. 그 문제는 이런 식이 되니까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올리면 집값 더 올려. 잠시 세금 더 올려. 또 조금 하다 안 되면 세금 더 올리세요. 그 다음에 또 어제 뭐라고 지시했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치를 하라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특별히 언제 인터벌을 주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또 불거질 때마다 조치하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왔는데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편인 경실련 참여연대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완전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고 경제 전체 이 경제 그다음에 이 산업이란 그 구도 안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야, 돈 있는 사람은 그건 죽여버려. 예. 세금 거둘 수 있는데 왜 지금 세금을 안 거두면 안 돼요. 지금 35조 3차 추경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5조 가지고 돼? 3조 더 보태줄게. 이 조 단위의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인데 기업에서 조를 벌려면은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슨 10,000원 쓰듯이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정부가. 그리고 자기들 쪽지 예산이 이제 옛날 쪽지 몇억 단위, 몇십억 단위, 요즘은 몇천억 단위야, 쪽지 예산이. 네. 예? 그냥 그 몇 조 요리 보내줘. 그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그 몇천억 그냥 밀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은 밑 빠진 돈이 물 붓듯이 계속 말이야. 부어도 끝이 없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올리라는 거예요.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세금을 계속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또 올리라니까, 이것도 체면에 안 서니까 그 나쁜 사람들 징계가지고 세금 올리라는 거거든. 왜 집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세금 올리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정말 이제 국가 경영의 방식으로 이게 맞는 건지 문 대통령 생각을 안 해봅니까? 뭐든 좋다면서. 그러니까 정말 저소득층이랄까 서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집권한 세력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인데 이 사람들 때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서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아. 이번에도 6.17 대책이라는 거 뭐 갭투자 못 온다 하고 뭐 그러니까 전세값이 전월세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집 못 가진 사람은 전월세 살고 있는데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현장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마구잡이로 규제만 하면은 되리라고 이렇게 시장을 억누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서민들
사회적 뭐 소외계층, 또 저소득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게 분노를 자꾸 부추기거든. 분노를 부추기. 이래도 화 안 낼래? 쟤들 말이야 돈 있는 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화를 내게 만들어서 지금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를 얻은 거예요. 잡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지금같이 계속 몰아붙이면 맨 마지막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부자야. 어차피 그렇게 돼 있잖아, 구조적으로. 이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어려워지면 그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제일 이제 하위 그 소득 계층이 제일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을 더 억누를수록 밑에는 더 억눌려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가 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하위 계층을 북돋워주는 그런 방식을 써야지. 상위 계층을 억눌러버리고 그 고통 주는 방식을 취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참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고 정의의 사도 흉내를 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전 정권 탓한 건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 정권 탓하면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워낙 저금리잖아요. 금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풀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슨 신도시 한다, 뭐 한다 해갖고 또 이게 코로나다 뭐다 해갖고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려갖고 그거를 해소를 해야 하는데 공급은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정권을 탓하는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지난 정권에 안 풀었으면 집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못 짓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대란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집값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 그래서 MB 때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이 강남에도 지금 세곡동에도 어디다 다 그 MB 때 지은 겁니다. 이명박 정권. 그 욕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일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때는 부동산이 다 잡혔고 마이너스 3%로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욕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9%뿐이 안 올랐어요. 서울이. 근데 이 문재인 정권 지금 53%인가 올랐다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완전히 잡아버려, 장악해버려, 세금을 가지고 완전히 때려버려, 폭탄을 옛날에도 노무현 때도 폭탄, 세금 폭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폭탄을 때려버리면 집을 안 짓잖아요. 안 짓면 그 영향이 어디 미치냐면 전세값에 미치는 거야. 그럼요. 예? 그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서민 죽이는 거예요. 전세값이 지금 뭐 5천 뭐 이런 만 원 정도는 1억, 2억이 그냥 금방금방 올라가 버려요. 무슨 수로 그 돈을 만들겠습니까, 서민들이. 서민들 죽이는 정책을 자꾸 쓰면서 입으로는 부자들 죽인다고 사실은 눈으로는 부자들하고 눈 맞추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너 더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좀 듣기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참고 있어. 우리는 죽이는 거는 저 하위 계층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라. 지금 이런 식이거든. 그 주택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만약에 50억짜리 집이 있다 칩시다. 저 밑에 저 시골에서 만약에 1억도 안 되는 집을 가진 사람한테 제가 강남에 가면 5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당신 화나?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우리 정부가 이걸 해가지고 당신이 그 집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망상을 갖도록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50억짜리 집은 그거는 이미 집이 아니라 뭐 거주용이 아니라 상품 아닙니까? 상품. 자기들끼리 상품을 주고받고 하는 그것도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야말로 집을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희소가치를 떨어뜨려야지. 그리고 정책도 부동산 정책도 뭐 하루가 멀다고 바뀌니까 온탕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 전체도 보면은 엇박자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외고라든가 그런 걸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전부 강남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외고라든가 뭐 이런 특수 목적고들이 있을 경우는 아주 공부 잘하면 그쪽에 보내면 되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대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주식 그 거래소가 이미 있어요. 거기 이익에다도 20%씩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많은 돈이 풀려가지고
그 돈들이 대부분은 이제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경제가 굴러가는데 그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뭐 신도시 개발한다 해갖고 하반기에 엄청나게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돈은 써야 될 건 많고, 그다음에 써야 될 거 자제하는 빚도 없고, 그걸 쓸 때 있어 알아서 그냥 돈 써. 뭐 우리가 지금 국회 176석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래 지금 되면 그 돈 끌어들일 방법은 이제 세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끌어들이면 이래놓고는 이제 할 수 없이 이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럼 경제는 더 나빠지겠죠. 뻔하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 대통령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무슨 이제 한 1년 10개월쯤 남은 내 임기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성수대교 뭐 1년 10개월 안에 무너지겠어? 이런 그런 심사인지도 모르죠. 아무튼 뭐 주택을 규제 일변도에서 어제 좀 희망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늘려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정말 이 공급이 늘려야만이 이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 그걸 꽉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수요는 많고. 아니 공급이 늘어나려면 우리가 주택에서 건설해서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집이 잘 팔려야지. 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그래야 내가 집을 짓지 않고도 내가 침체됐는데 내가 왜 집을 짓겠어요? 그 다음에 온갖 규제를 다 가하는데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면 이렇게 좀 부추겨주고 추월려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자꾸 억누르는 정책을 펴면 결국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아니 그렇게 다주택 팔으라고 해갖고 보통 사람들을 많이 팔라고 그냥 땅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만 믿고. 그럼 근데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예.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팔았네. 그래갖고 뭐 최하가 6억, 11억, 뭐 16억까지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한 1년 사이에. 그 정부 말을 들으면 나는 망한다는 걸 이제 그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건 자기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면 일반 착한 시민들, 이런 사람들 말 잘 듣는 시민들이나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이래도 정부에 협조도 하고 안 그러면 눈밖에 안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팔아놓고 나면 아니 몇 달 새에 1년 새에 만약에 몇 억씩 뭐 10억씩 이런 식으로 차익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사람 속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다. 아니 공직기강을 처음가라고 있는 이 민정수석 김정원이는 11억 3,500만 원이 올랐어요. 1, 2년 사이에. 뭐 지금 민정수석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옛날 장하성이도 그랬잖아요. 장하성이도 11억 원이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벌어서 나갔잖아. 그래. 예. 그 1년 6개월인가 있으면서 정책실장 때. 기가 막히게. 이 여연호라고 국정홍보비서관은 16억 6,5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친구가 들어간 지가 얼마 됩니까? 요 한겨레 기자거든요. 김미겸이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정부한테 좋은 기사 써주고 권력을 가서 쫓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 이제 곧 나가가지고 학원 열면 되겠네. 저기 아파트 투기 그런 거 하면 뭐 학생들 많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보니까 그 유명한 강경화, 그 유명한 박영선 세 채씩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장관들이 집을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안 팔지. 왜 팔겠어요? 정부 말을 자기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돈 된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강경화 지금 박영선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뭐랄까 친문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뭐 거기에 주군처럼 왕처럼 모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새 주택을 3개나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보니까 2채. 예. 그다음에 맞네. 추미애도 2채라네요. 그건 물론 한채는 뭐 여의도에 그 뭐 오피스텔이라 합니다만은 그래 2채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니 근데 사실은 어제 또. 네. 사실은 이게 다주택 이 문제는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했죠. 그때부터 그 처분하라. 공직자들은 그런 걸 2채씩 갖지 마라. 한 채만 가져라. 그때부터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3년도 넘었는데도 아직 비서실장이라는 사람까지 2채를 갖고 있어. 그래 다주택자가 장차관만이도 지금 14명 되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급입니다. 비서관. 그 이제 고위 공직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도 12명이나 지금 예,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청와대만 해도 평균 7억 이상씩이 올랐다는 거예요. 7억을 벌려면은 보통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벌지 않습니까? 아유, 근데 얼마나 또 웃깁니까? 그 노영민, 이 사람 청주집 반포집 팔겠다. 이러다 또 잠시 후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청주집 팔아. 그건 반포집 팔면 큰일 나지. 그게 얼마나 값이 많이 오르는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나 하나 밉지는 않지 말이죠. 뭐 진영 장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뭐 홍남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뭐 그냥 수없이 이렇게들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강경화, 박영선이가 돈 많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팔으라고 했으면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벼슬을 해야죠. 벼슬도 오고 돈도 벌고 떼돈 벌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강경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뭐 외교부 장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행사 사장했는데 대통령 해외 다니는 거 그 뭐 여행지 뭐 수소문 오고 그랬다는데 요새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네. 박영선 이 사람도 뭐 중소기업 벤처부. 네. 근데 요즘 뭐 중소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기같이 아니면 중소기업자들 보고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요즘 손해만 보니까 나같이 집이나 몇 채씩 사두라고. 그러면 돈 번다고. 아니 이런 사람들은 안 팔고 윤석열 총장 가치로 두 채 있던 거 서초동, 송파동 다 요지 아닙니까? 송파동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리고 서초동 집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정부 말 들어서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부 말하고 거꾸로 가면 다 잘 돼. 그런다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들 말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뒤로 돌아서서는 딴짓 하는 거야. 왜? 자기 말은 믿지 마라 이거지. 우리가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이러고 꼭 반대로만 가면 돼요. 다 그런 인간들 아니에요, 이게 보면. 아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깜짝 놀랐다겠네. 아니 비서실장이 지난 12월에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다 처분을 해라. 그래서 그 당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겠다. 근데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판 거 아닙니까? 다 핵심들이에요. 수석들이요. 수석들. 그 진우 왜 안 팔았대? 자기는 이제 수도권은 아니라는 거죠. 청주에 있는 자기 원래 지역구니까. 이게 수도권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수도권이 원래 지역구는 집을 놔둬야지. 여기 지역구도 아닌데 왜 여기 팔았대요? 참, 왜 이걸 놔둔대요? 그걸 팔고? 그 아들이 살고 있다는 핑계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일 다주택 팔으라 하니까 그러면 똘똘한 집 한 채 갖는 것이 제일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채 갖겠다는 얘기죠. 돈을 속세만 뻔한 거예요. 돈을 갖는다, 번다,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공직자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그 말을 하고 남들한테 팔라고 할 때 자기는 적어도 자기 말은 들어야지. 그러면요. 자기가 소범을 해야죠. 예. 그런데 자기도 자기 안 듣는 자기 말을 남들한테 들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보면 더 한심합니다. 지금 뭐 반 정도가 국회의원들 어디 조사인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 다주택자예요. 근데 지난번 공천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다주택자들은 다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거 다 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나 몰라라요. 팔라고 내놨더니 안 팔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한 10억짜리인데 내가 20억에 내놨어요.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비싸게 내놓고 안 팔린다고 하면 안 되죠. 팔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여당이 자기들은 안 팔면서 서민들한테만 윽박질러 갖고 팔으라게 하고 그동안 뭐 좀 재테크로 노후주택용으로 좀 사놓은 사람들도 예.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도 받고 어떻게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서 그걸 가지고 세를 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금도 없잖아요. 공무원들 아주 연금 나오니까 펑펑 아주 제일 잘 쓰고 노는 사람들이 공무원 퇴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좀 세라도 받아갖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들로 사둔 사람들은 다 또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봤어요. 옛날에 저 박정희 시대 그때는 보면 저기 뭐 재산 형성 저축 같은 게 있었거든. 저 고이율로 주고 이러니까 그때는 퇴직금 받아서 예금을 해놓고 노후를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었거든. 그걸 다 이제 막아버리니까 뭐 꼭 막고 싶은 막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달리 노후를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예금 해놓는다고 오히려 저 마이너스죠. 예. 물가 부담도 더 떨어지니까 0.5%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늙어서 그런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겠다. 이거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당장 세금이 나오면 세금 갚을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세금을 갖다 중과하고 중과 위에 또 중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청와대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세금 걱정할 거 없어. 월급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연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나오면은 보통 뭐 최하 300만 원, 웬만하면 4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예. 재산세 나오도 걱정 안 그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뭐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냥 노후 자금이라도 보태야겠다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자산 운용이라든가 펀드에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 빵빵 넘어가지. 라인 펀드, 옵티머스 해갖고 지금 천문학적인 돈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날아가 버렸잖아요. 사기로 다, 그것도 다 정부가 허가해준 그런 자산 운영들 아닙니까? 경제가 안 자산에서. 되면요. 설령 그 라임이 애초에는 그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착하게 하려고 했더라도 경제가 자꾸 나빠지면 할 수 없이 모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책임은 정부가 있는 거죠. 정부가 산업 정책이라는 경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게 있어야지. 심지어 짜장면 집도 안 되는 이 판인데 뭐 떡볶이 집도 안 되고 이 판 아닙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얘기가 나오시면은 저희들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흥분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1번은 아무것도 모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